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데스크 부산입니다. 의료 공백 사태가 벌써 반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응급 의료에 대한 불안감은 계속 커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부산 지역의 실태를 알아본 결과 전공의와 교수들이 대거 이탈한 응급실의 상황은 심각합니다. 이승엽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평소대로라면 환자들로 붐빌 응급실이 한산하기만 합니다. 복도에는 치료에 쓰이는 장비들만 줄지어 놓여 있을 뿐 환자들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응급실을 지키던 의사들이 떠나 환자 수용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의료대란 이전 이곳 동아대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는 환자 수는 하루 평균 80여 명이었지만 현재는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동아대병원은 기존 39개의 응급병상도 3분의 1로 줄었고 17명이던 응급실 의사 수는 현재 6명만 남아있는 상황. 부산대병원은 20명에서 9명으로 절반 이상 줄었고 백병원도 두 곳의 응급실 근무 인력이 모두 축소된 상황입니다. 고신대병원의 경우 응급실 의사는 단 3명에 불과합니다. 전공의들 사직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전공의, 인턴, 교수 포함해서 7명, 8명 정도가 동시에 진료를 그런데 일과에 다 사라지고 교수가 1명만 남아서 진료를 하게 되는 게 벌써 지난 2일 기장군의 한 공사 현장에서 70대 남성이 추락해 큰 부상을 입었는데 문의한 응급센터 8곳에서 수술이 불가능해 결국 50km가량 떨어진 대학병원 응급실로 갔지만 숨졌습니다. 문제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상황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추석 연휴 동안 부산 119 출동 건수는 하루 평균 573건으로 평소 538건보다 6.5%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석 연휴 때 의원들이 좀 많이 열 수 있도록 지금 계속 동의를 하고 있거든요. 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해 부산에도 16명의 공보위와 군의관이 투입됐지만 일부만 응급실에 배정됐습니다. 의정 갈등 해결에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응급실 대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승엽입니다. 내년 개통을 앞둔 부전 마산 복선전철 터널 구간의 안전성에 대한 의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4년 전 붕괴 사고가 또 반복될까 비난 통로조차 추가로 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당시 붕괴 사고와 관련한 조사 결과조차 일절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송광모 기자입니다. 낙동강 아래를 지나는 부전마산선 낙동터널 구간 피난 통로는 당초 500m 간격 4개로 설계됐습니다. 하지만 공사업체는 안전 문제로 2개 통로를 설계했던 위치에 짓지 못하고 있고 4년 전 피난 통로를 뚫다 붕괴 사고가 났던 삼락공원 하부 구간은 아직도 완벽한 복구 공사를 끝내지 못했습니다. 10월 달에 마무리. 연결만 되면 내일은 그만 달려. 내일은 여기 우러지 앞에까지 왔어요. 이 둘 모두 낙동강 주변 초연약 지반의 불안전성이 불러온 결과입니다. 이 지역 터널 자체가 과연 안전한가라는 의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붕괴 사고 이후 2차례 전문학회를 통한 원인 조사가 이루어졌고 정부 조사단까지 별도로 운영됐지만 사고 원인이나 지반 상태에 대한 공식 발표는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취재진은 사고 원인과 늦춰진 복구 공사의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의 정보 공개를 요청했지만 돌아온 답은 비공개였습니다. 민간 투자 사업으로 기업 노하우가 포함돼 있고 이익 침해, 공사업체와의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도 들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사고였다는 걸 주장하는 상황이어서 재판 결과나 심리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들이라. 하지만 지난 4년 동안 집안 상태나 터널 안전과 관련한 어떠한 조사 내용도 발표된 게 없다 보니 우려와 의문만 증폭되고 있습니다. 원인 조사를 하고 나면은 일반인들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공개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하고요. 안전하고 제대로 됐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 부전마산선은 올해 말 공사가 마무리되면 6개월간 시운전을 거쳐 내년 정식 운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인데 개통 전 진행될 단기간 안전점검으로 터널 안전에 대한 우려를 풀 수 있을진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수질 개선을 위해서 바닷물을 끌어와 동천에 쏟아붓는 해수도수 사업에 혈세 350억 원이 들어갔는데요. 관로 파손으로 누수가 발생하면서 가동이 일부 멈춘 상태입니다.
관로 파손을 예방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보도에 김윤아 기자입니다. 낙엽과 오물이 동천을 뒤덮었고 물고기들은 하얀 배를 드러내고 죽었습니다. 바닷물이 뿜어져 나와야 할 분수는 멈춘 상태. 수질 개선을 위해 350억 원을 투입해 해수도수 사업을 진행했지만 누수로 정상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해수도수 관로는 이곳 동천 바닥 1m 아래에 묻혀 있는데 파손된 상태로 수년째 방치 중입니다. 1차 관로에서 현재까지 확인된 누수 지점은 최소 7곳. 내구성 문제뿐 아니라 설계와 시공이 누수에 영향을 미친 건 아닌지 부산시는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1차 관로는 2008년 시작하면서 조공이라든지 세부적으로 보면은 조금 세밀하게 못된 부분도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관로 주위의 외부 충격을 막아줄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약 지반인 동천 바닥에 그대로 묻어 준설 작업을 하는 중장비들이 오가고 2차 관로 매설 작업을 하며 관로에 균열이 생기며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차 관로 보강 후 2차 관로 설치 작업을 했다면 관로 파손을 예방할 수 있었지만 설계 변경 검토도 없었던 점은 문제로 지적돼 시의회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업체의 책임은 구상권을 청구해 주시고 또 시 관계자의 우리 관리 감독 부실이 있다면 그에 대한 대책도. 설계와 시공을 담당한 업체 측은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져 원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 부산시는 이번 달 말부터 내년까지 또 혈세 41억 원을 들여 관안에 있는 물을 모두 제거하고 관로 보강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일아입니다.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가해자는 여성의 회사까지 찾아갔고 미리 흉기를 준비한 점 등을 미뤄봤을 때 경찰은 계획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유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호송 차량이 경찰서를 빠져나갑니다.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체포된 30대 남성은 영장 실질 심사를 받은 뒤 구속됐습니다. 비켜주세요. 비켜주세요. 경찰은 남성이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집에서 준비한 흉기를 들고 피해 여성 집 앞에서 4시간 동안을 기다렸고 배달 음식을 받는 틈을 타 집 안으로 들어간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과는 1년가량 교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석 달 전부터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남성이 여성의 얼굴을 심하게 때려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석 달 전 당시 경찰은 피해 여성에게 위치 추적이 가능한 스마트워치 착용을 제안했지만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남성은 집 안까지 들어가 난동을 피웠고 당시 경찰은 긴급 주거지에 피해 여성을 한 달가량 피신까지 시켰습니다. 휴대폰이나 피해자 상대로 주거지를 이제 알잖아요. 이제 노출돼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따로 이렇게 숙소를 마련해줘. 그런데 이 남성은 결국 회사까지 찾아갔습니다. 당시 폭행은 없었지만 멀리서 쳐다보고 있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피해 여성의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찾아오면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한 뒤 여성을 집에 데려다 줬습니다. 교제폭력이라는 것을 하나의 단독 범죄 행위로 규정을 해서 긴급 응급조치, 분리조치 이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좀 명문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또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스마트워치 등을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에게 채워 접근을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가해자는 채워야죠. 그래야 접근을 금지시켜서 피해자 채워놓으면 갑자기 나타났는데 놀래가지고 언제 눌러요? 네. 눌러도 경찰에 오려면 5분 이상 걸린대요. 경찰은 피해 여성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교제하는 동안 또 다른 폭행이나 스토킹은 없었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태경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공사 건설사 모집을 위한 4차 입찰도 유찰됐습니다. 4차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현대건설 공동수급체 단 한 곳으로 2, 3차 입찰 때와 마찬가지로 경쟁 입찰 조건이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신공항 건설을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관련 법 검토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조만간 사업 추진 방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부산시와 울산시, 경남도는 오늘 오후 해운대구 백스코에서 2024년 부울경 에너지 포럼을 열고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공동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세 개 시도는 내년부터 발전 사업자별 전기 가격과 소매 전기요금 지역 차등제가 순차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유망기업 유치와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부산교육청은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긴급전화 117번과 함께 24시간 원스톱 ARS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불법 영상물 발견 즉시 방시 및 통보와 삭제 조치 등의 내용을 담은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교육청은 기존 학폭위내 특별 소위를 구성해 운영하고 딥페이크 범죄 가해자는 최고 퇴학 조치와 민형사상 사법 조치, 1, 2차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구상권 청구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부산 1인당 개인 소득은 2,373만 원으로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이 2,819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울산 2,708만 원, 대전 2,615만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부산의 지역 내 총생산은 113조 원으로 인천 118조 원에 비해서 5조 원이 낮은 걸로 집계됐고 수도권은 1,229조 원으로 전체의 52.8%를 차지하면서 수도권 집중화가 더 심화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오전 9시 10분쯤 기장군 정관읍의 한 아파트에서 외벽 보수 작업을 하던 50대 일용직 근로자가 13m 높이 작업대에서 떨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자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고 안전모와 안전줄 등 보호장비 착용 여부와 함께 안전수칙을 지켰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MBC 뉴스데스크 부산과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